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2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고요. 코드번호 251270입니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조금 이제 반영이 좀 되려고 하는 그런 전환기에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전에 이 박스권에서의 등락을 좀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도 이탈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 슈팅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슈팅이라고 하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면서 이전의 매물 이 부분에서 이전의 물량들이 좀 출현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이 됐다. 더군다나 이제 시장 또한 최근에 좀 이제 이 기간 동안 시장 또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을 강한 식으로 좀 이전의 주가까지 좀 되돌려 놓는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어요. 자, 이전 같은 경우에서 이때 주가가 좀 떨어진 이유들은 너무 올랐었죠. 너무 올라가지고 PR이 100배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이 확인이 좀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좀 오르니까 주종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 장기 평선들을 좀 지켜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시장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이탈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구간을 장기 평선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해준 다음에 좀 안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그 후에 다시 지지 구간 여기 보면 장기 평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62평선 이렇게 있죠. 주가가 좀 올라가 줘야 이그 62평선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5일선도 올라올 거고 21선도 또 돌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조정을 또 받겠죠. 살짝 주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가 지금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좀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잘 나올 거다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좀 2020년도 이게 확정이 됐죠. 또 이제 밀어냈어요. 2021년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추정치는 2,720원에서 3,994원 4억 원으로 2,720억에서 3,994억 원으로 일단 추정치는 상향을 시켜놨거든요. 상향을 시켜놨는데 이거 모멘텀이 지금 올해인데 언제 반영할 것인가? 자, 4분기 실적이 825억 매출 이게 마케팅 비용 증가로 좀 추정치가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세븐나이츠가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낮게 나왔죠. 마케팅 비용이 좀 증가되면서 자, 근데 단기 순이익이 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번 올해에 1분기, 2분기, 지금 1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2분기, 3분기 이런 부분들에서 신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실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동안 세븐나이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확률형 게임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논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서 좀 제한적인 조정을 일단 보여놨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반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작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넷마블의 주가가 23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넷마블 오전 10시 25분 기준으로 이거 뭐 패스하고 자체 IP가 무슨 얘기냐?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냐,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사와가지고 돈을 주고 로열티를 주고 나가지고 이걸 서비스를 해서 돈을 매출을 벌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로열티를 주냐 안 주냐 이런 부분들이 자체 IP냐 아니냐 영업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출 얼마 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고정비 주고 뭐 유지비 딱 주고 이렇게 해가 세금 다 내고 남은 금액에서 여기서 로열티를 더 주냐 안 주냐가 금액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븐나이츠가 그래서 중요했다. 중요했는데 흥행을 했죠. 흥행을 해가지고 매출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분기 실적이 반영되면 전년 대비 30% 육박하는 고성장이 가능하다. 28% 정도 올랐다. 영업이익도 올랐다. 외형은 뭐 이런 식으로 세븐나이츠가 좀 흥행을 하면서 외형은 세븐나이츠 2 A3 글로벌 론칭의과 어, A3 글로벌 론칭과 지난해 12월 신작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가 1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30%에 육박하는 고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븐 이 뭐랄까
신작 마블도 매출이 서서 이제 2분기부터는 반영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 1분기 실적을 언제 반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느 정도 실적을 반영을 할 것이냐. 일단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아까 기사에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고, 단기 순이익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일단 해외적인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달러의 변동에 의해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 증가폭과 감소폭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일단은 매출이 증가되고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신작러시 날개 꺾인 게임주 힘 받나.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서 출시일 2분기에 제2의 나라 출시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 메가톤급 이제 게임이다, 신작이다. 기대가 되면 될수록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더 반영이 되면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영향을 받고 중국의 허기침에 또 영향을 받고 뭐 경기 뭐 또 코로나 영향 받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다 받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도 영향을 받고 다른 업종들 영향을 다 받고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결국 중요한 게 반영이 되는 유일한 게 게임에 대한 실적, 게임에 대한 신작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작이 나오는 이 시즌에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더군다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상장을 한 다음에 주가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게임주들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넷마블 역시 마찬가지고 뭐 NC, 넥슨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방안이 결국에는 모멘텀 그게 이제 신작이 되지 않을까. 신작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흥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서서히 좀 반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반영을 할까 하고 있는 와중에 매물에 대한 부담을 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이 부근을 빠지는 흐름들은 좀 놔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 적정 PER을 좀 계산을 해보면 뭐 간단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서 19만 1천 원, 19만 1천 원에서 이전에 2020년도, 자, 19년도, 20년도, 뭐 19년도를 반영을 했었죠. 자, 이 EPS 1823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104배가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게임주가 100배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 12만 5천 원이죠. 주가도 좀 내려왔죠. 12만 3,500원. 자, 여기에서 이번 이 EPS를 최근 4분기 EPS를 반영을 시키면은 33배가 된다는 거죠. 주가가 이전만큼 부담스럽진 않아요. 지금 67배 수준인데 33배로 2배 가까이 좀 낮아지는 겁니다. 주가도 그만큼 떨어졌지만 실적도 어느 정도 증가된 부분들이 EPS가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 증가가 된다, 이렇게 증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장에 대한 부분들이 흥행을 좀 해주면 더 좋은 부분들이고 일단은 부담스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모습들보다는 여기를 좀 단기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것들이죠. 자, 여기 이 부분에 매물대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한데, 서서히 좀 이제 소화를 좀 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좀 이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주가 하단, 상단, 그리고 이 상단, 그리고 여기 매물대, 이런 부분들 항상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박스권에서, 이제 주가 평등 단가를 계속 대응을 해 나가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대응을 해나가면서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조절을 계속 하시라고 항상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 흐름들, 이 흐름들을 보면서 이 넷마블을 좀 추종을 하면서 주가를 좀 추종을 하면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좀 잡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넷마블 주가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추후에 주가 등락도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문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일 같은 경우에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쿠비 현재가 3,440원, 1차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에 STO 현재가 2,880원, 1차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차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원익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라면 여기에 또 이제 홀딩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이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이게 승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